안녕하세요. 대구FC를 좋아하는 리카르도입니다. 올 시즌부터는 월간 대구라는 컨텐츠를 기획해보기로 했습니다. 업로드 시기는 대체적으로 월 말이나 그 다음 달 초에 올릴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한 달간의 대구FC의 경기 결과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유가 된다면 경기 리뷰도 전술판을 통해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전술판이라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약간 대학교에서 강강하시는 교수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가 이군 은퇴라는 거에 의외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계획엔 없던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마지막 라운드 인천전을 통해 우리들의 곁을 떠난 이근호 선수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서 봤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근호 선수 축구 클럽입니다. 유소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사전 예약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 이근호 축구 클럽을 검색하시면 그 해당 프로필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전 예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훈련복입니다. 위에 사진에 네 종류의 훈련복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하늘색과 검은색, 그리고 분홍색과 주황색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시다시피 검은색을 구매했었죠. 검은색으로 골랐는데 막상 팀스토어에 가서 보니까 하늘색하고 검은색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색이 이쁘긴 합니다. 네, 더 이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검은색을 했습니다. 운동할 땐 검은색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뷰 글도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링크 첨부해 두었으니 거기 들어가셔도 되고 네이버에 리카로드 치시면 제 블로그 글이 나오니까 거기서 글 따라 가시면 됩니다. 옷에 대해서 얘기 더 해보자면 재질은 일반 트레이닝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랄까 약간 부들부들거리는 촉감이 있거든요. 그 촉감이 어, 꽤 좋습니다. 막말로 잠옷도 가능합니다. 네. 겨울 풋살할 때 입었어서 제가 여름엔 어떨지는 감이 안 오긴 하지만 그래도 착용감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습니다. 심지어 그 이 마킹 자체가 전사 마킹이거든요. 전사 마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얘기하면 저희 유니폼을 보면 그 엠블럼 같은 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자수 형태로 박혀 있다던가 붙어 있다던가 그런 형식인데 얘들은 아예 옷 자체에 막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라서 빨래할 때도 부담이 덜합니다. 막 빨아도 된다는 뜻이죠. 뭐 그렇다고 막 빨았다간 또 어떤 사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건조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무신사랑 팀스토어에 판매 중입니다. 근데 무신사에서만 이렇게 네 종류를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팀스토어에서는 요 두 종류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색과 검은색만 말이죠. 그리고 가격은 99,000원인데 현재 10% 할인해서 8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폼입니다. 좌측에 입고 있는 것이 선수들이 입고 있는 게 어센틱 그리고 여기가 레플리카입니다. 디자인 차이가 눈에 딱 봐도 보이죠? 양 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목에 차이가 있고 양팔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측 좌측 가리지 않고 모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실착을 한번 보시면 어센틱이나 레플리카나 둘 다 이쁘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저도 어센틱은 한번 봤었고요. 레플리카가 나오고 나서는 아직 팀스토어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센틱만 봤을 때는 예상외로 이쁘다. 색깔이 잘 나왔다. 이 아이보리색이라는 게 기존 대구 FC는 흰색을 썼는데 요 약간 누리끼리하다고 볼 수 있는 누구에겐 이 색깔이 딱 티가 나니까 근데 뭔가 일상복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색깔이기도 하고
너무 쨍한 하얀색이면 또 하얀색을 거부하신 분들에게 또 불호가 쌓일 수 있으니까 뭐 색깔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센틱에서 한 번 더 얘기해보자면 사이즈가 작년 대비 약간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0.5씩 수치가 좀 올라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X라지랑 XX라지 이 사이 값을 기준으로 X라지가 이번 시즌 X라지가 약간 결정됐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게 한번 입어봐야 이게 옷이 좀 약간 작년 대비 덜 쫀쫀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건데 모르죠. 일단은 옷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플리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작년 대비 일단 만 원씩 오른 레플리카 어센틱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 옆에 라인은 뭐 상관이 없는데 목이나 목 부분이나 요 소매 쪽에 포인트 준 것 중 이 둘 중에 하나는 살려도 되지 않았나. 자그마치 거의 10만 원 가까운 옷인데 디자인 차이가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렇다고 멀리서 보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블로거 분들께서 팀스토어 갔다 왔는 후기를 올린 글을 몇 개 좀 봤는데 어, 의외로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중론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늘색은 어센틱이랑 어울린다. 얘는 내가 하늘색은 이렇게 어센틱이 어울린다. 그리고 어웨이는 레플리카가 더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포인트 주는 이 흰색 부분이 아이보리색과 큰 그 차이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색깔적으로 튀지가 않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레플리카를 어웨이로 사고 어센틱을 홈킷으로 사라. 이게 가장 뭐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 수도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래서 여기를 레플리카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홈 어센틱 하나는 구매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제 통장이 텅장이기 때문에 구매를 함부로 못합니다. 네. 지금 일정을 얘기하면 2월 23일부터 온라인 판매건들이 순차적으로 배송이 시작되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팀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도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후 2시에 오픈런을 하시는 마킹을 하러 오픈런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금요일입니다. 23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때 사람들이 좀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팔리는 양을 보면 꽤 될 것 같거든요. 무신사에서 품절이 계속 뜨는 거 보면 그래도 뭐 개막까지는 한 일주일이 남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막전 때 살려고 하면 웨이팅이 있을 겁니다. 100% 있을 거예요. 느낌이. 아마 개막전 때 만석이 되면 유니폼 사는 사람이 한 어림잡아 500명 되겠죠? 5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경기 시작 한 2~3시간 전부터 문 여는 팀스토어가 이거 500명을 다 마킹 찍어내고 치려면 대기줄이 은근 있겠다. 이거는 개막 전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저는 다음 주에 홈킷이 배송 완료되면 그날 여유되면 바로 할 생각입니다. 네, 유니폼은 여기까지로 하죠. 네, 이제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스토브리그 시작하면서 에드가와 최영원 선수가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에드가 선수는 1년, 최영원 선수는 2년 재계약을 했고요. 두 선수 모두 대구에서 인정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재계약 소식을 듣고 많은 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올 시즌 활약이 좀 기대되는 두 선수이고요. 다음은 고명석 선수와 요시노 선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명석 선수는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수비수이고
요시노 선수는 요코하마에서 넘어왔습니다. 일본 국적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둘 다 볼 수 있는 유능한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구의 그 수비진 뎁스 문제에서 약간은 해소 차원에서 데려왔다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적 비하인드가 꽤 있었죠. 먼저 고명수 선수는 광주로 가던 길에 차를 돌리고 대구로 왔다는 루머가 있고, 그러니까 보면서 좀 팬 입장에선 재밌었는데 약간은 불안하기도 한 이적 사가였습니다. 그리고 요시노 선수는 그 기자들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 대구의 그 정식 제안을 받을 당시에 신혼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로 간다고 하니 뭐야 그대로 뭐 이적 승낙했겠죠. 그 사이에 와이프 분께서 아내분께서 많이 슬퍼하셨다, 우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근데 결혼하고 바로 떨어져 산다는 건 신혼부부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한 요시노 선수인 만큼 대구에서 성공할 거라고 결심 자체가 다르겠죠. 네,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면에 우리 곁을 떠나갈 선수들도 있죠. 먼저 대전으로 간 홍정훈 선수, 그리고 김천으로 간 이진용, 그리고 조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유지훈 선수가 유럽으로 임대를 갔고요. 대구에서 뛰었던 김희승 선수도 이제 부산 아이파크로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하나씩 얘기해보자면 먼저 홍정훈 선수는 대구에서 8년 동안 뛰어준 80삼성의 중추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떠나간다는 거에 좀 아쉽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대전 하나 시티즌 소속으로 대구랑 맞대결 할 때 자주 만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대전에 조유민 선수도 해외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홍정훈 선수에게도 많은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드가랑 머리 경쟁에서 제발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죠. 뭐. 김천 소식입니다. 이진용 선수와 조진우 선수가 군입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이란 기간 동안, 복무 기간 동안 김천에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때 스포츠 지니어스에서 대구 FC 전지훈련 라이브를 봤는데 고지현 선수가 이진용 선수가 조진우 선수에게 약간 짬을 부린다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선임이고 여기가 후임이죠. 한 달 차이. 그래서 뭐 서로 친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고지현 선수는 그걸 보면서 이진영 선수가 고지현 선수에게 선임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약간 불안하다. 불안함이 안 좋은 불안함이겠죠. 네. 뭐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개막 전에 이 두 선수를 볼 수 있으니까 어, 반갑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유지훈 선수는 이제 FK 축하리치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발음하기 힘드네요. 일단 이 선수가 어떻게 일반 대구 팬들에게도 알려졌냐? 그러니까 B팀이나 유망주의 빠삭한 팬들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많이 알진 않았는데 그 사간도스랑 친선전 했었죠, 작년에. 거기서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았습니다. 후반전 교체돼서 들어와서 15분을 뛰었는지 90분에서 뛴 많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때 사간도스 전에 갔었는데 이 선수는 진짜 보면서도 와, 진짜 잘만 키우면 장성원을 밀어낼 수도 있겠다. 물론 장성원 선수도 지금 잘하긴 합니다만 어쩌면 황재원 나가고 장성원 주전 유준 백업 또는 유준 주전 장성원 백업이 될 수 있는
향후 한 1, 2년 뒤에 대구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날 정도로 꽤 유망한 자원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구에서 바로 유럽을 가는 케이스가 만들어졌죠. 황재현 선수가 유럽을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유지훈 선수가 먼저 유럽을 가는 생각 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부디 타국에서 적응 잘해서 성장해서 대구의 미래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유럽에 적응해서 그냥 유럽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다가 뭐 은퇴할 때쯤에 대구 다시 오면 좋죠. 네, 김희승 선수입니다. 부산 아이파크로 갔고요. 뭐 팬들의 기대와 다르게 1군에서 많은 모습을 비추지 못했지만 대구 팬들에게 김희승 선수는 포텐 높은 선수로 여겨진 만큼 부산에서는 제 기량을 만개할 거라고 봅니다. 평이 나뉘긴 합니다만 그래도 포텐은 높다는 게 대다수의 평이었죠. 저도 김희승 선수의 플레이를 자주 본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대구를 좋아했으니까 작년부터 대구를 팔로잉한 거라 제대로.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인들이 대구 왔죠. 신인들이 무려 14명, 정은우 선수 합치면 15명입니다. 정은우 선수는 중구 신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데뷔전도 치렀고 수원FC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신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지금 사진 속 인물들은 1차적으로 발표된 8명의 선수들입니다. 뒤에 6명이 더 소개가 되었는데 그건 따로 단체 샷이 없어서 이렇게 해놨고 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선수를 얘기해 볼게요. 정재상 선수, 권광덕 선수, 그리고 손수민, 네, 이렇게 3명입니다. 참고로 박상현 선수와 권광덕 선수는 현풍고 출신이라 작년에 대파게 트로피 세레머니 하는 그 현풍고등학교 학생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권광덕 선수는 여기서 주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영상을 다시 보고 있으면 권광덕 선수가 트로피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치앙라이전에서 좀 많이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손승민 선수입니다. 포텐이 꽤 높다고 지금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꽤 높다고 알려져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가 대기업시에 온다는 게 좀 놀랄 정도였습니다. 당시엔. 영등포 공고 출신이고 원래는 전북 현대 유스였다가 영등포 공고로 전학 온 케이스인데 피지컬이 약하다는 이유로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텐이 좀 많이 터져서 뭐 그 당시에도 잘했긴 합니다만 포텐이 터져서 영등포 공고 선수들이 다 평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은 B팀도 응원을 많이 갈 예정입니다. 직관 브이로그나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 그때 많은 신인 선수들이나 기존의 B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뭐 그때는 한 두세 명씩 엮어서 영상 보관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적 시장은 여기까지죠. 네, 이번 시즌 주장단도 바뀌었습니다. 홍철 선수가 주장을 맡았고 장성원, 고재현 선수가 부주장을 맡았습니다. 일단 홍철 선수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아플러죠. 네, 캡틴으로 바뀌었는데 아플러 이미지가 좀 개선되나 싶었지만 여전히 인스타 댓글 보면 악플을 다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이미지라는 건 안 바뀐다. 그래도 뭐 재밌는 주장이면 팀 분위기엔 도움이 되겠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홍철 선수는. 네, 다음은 동문호입니다. 작년과 달리 좀 바뀐 번호가 몇 개 있죠. 일단 기존에 임대 가 있는 임대를 갔거나 뭐 돌아올 선수, 정치인 선수 같은 돌아올 선수들 번호를 제외하고는 번호를 채운 모습입니다. 일단은 26
26번이 비었고 66번도 비었고. 네. 정친 선수는 번호를 뭘 받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달라진 번호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고재현 선수가 10번으로 온 것, 그리고 장성원 선수가 22번으로 온 것. 자, 이 두 개가 좀 대표적인 번호. 혹시 그 아까 유니폼 얘기할 때 이 등번호는 뭘로 해야 되노?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게 4명입니다. 진짜 이건데 이 팁을 들으실 분은 대상 딱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즌부터 대구 유니폼을 산다. 두 번째, 원래 보던 사람인데 이번 시즌은 고르기가 너무 애매하다. 이런 팬분들이라면 네,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드가, 세징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재현, 그리고 마지막은 황재원입니다. 자, 이 두 명 에드가, 세징야는 팀의 레전드고 고재현은 팀의 대표 선수입니다. 네, 고재현 선수는 팀의 대표 선수 중 한 명이죠. 더군다나 기존 번호에서 10번이라는 상징성 있는 번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께서 고재현 선수 마킹을 하실 걸로 봅니다. 그 흐름에 편승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마지막은 황재원 선수입니다. 아시안게임도 왔던 우리 군 면제자 황재원 선수, 차기 국대出전도 가능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미래도 마킹해 놓으면 입기 좋은 선수입니다. 이렇게 4명 추천드립니다. 스쿼드도 한번 알아보죠. 일단 1군 스쿼드만 예상해봤습니다. 포워드론 바셀루스, 세징야, 고재현, 왼쪽 윙백 홍철, 우측 황재원, 베톨라와 요시노, 그리고 김가산, 김진혁, 고명석, 키퍼는 최영원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교체 자원이 벤치가 9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도 유망한 U22 자원들은 위로 올려서 써야 됩니다. 벤치가 좀 꽤 다채롭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적절한 로테이션이 문제죠. 일단 벤치에 있는 U22 자원들은 저번 시즌보다는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로테이션만 잘해줘도, 그러니까 선발 로테이션이죠. 선발 로테만 잘해줘도 여름에 갑자기 구단 경기력이 좀 하락하는 걸 좀 방지하지 않을까. 그때 체력이 퍼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시즌 초반에 승점 벌어두면 로테이션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규 응원가, 올해부터 나올 신규 응원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라지 유튜브 보시면 해당 곡들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카다 노래하자, 대구로 미친듯 놀아보자, 803 넘어, 그리고 최영원 응원가까지 이렇게 5곡이 나왔고요. 마카다는 대구 사투리로 전부, 그리고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카다 응원하자, 마카다 노래하자 이러면 전부 다 노래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나름 제목과 가사에 마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전부 다, 전부, 모두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 다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노래가 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대구로도 나왔고요. 대구로는 뭐 배달 앱 그것도 생각나게 하는데, 그리고 미신도 놀아보자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그냥 경기 시작 전에 한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평이 좋은 803 넘업입니다. 멜로디가 좀 편하죠. 멜로디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또 생각하려니까 까먹었네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최영은 응원가입니다. 카트라이더 노래를 배경음으로 삼아 부른 노래죠. 이거는 쉬워서 영은 대구 최영은 헤라라라라 고를 막아줘. 이게 맞나 싶은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녹음 끝나고. 일단 그냥 집에서 한 번씩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현장 오시면 귀에 약간 익은 상태니까 같이 따라 부르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관 여기까지 보죠. 네, 올해 입장권 가격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S석 기준 15,000원에서 3,000원 인상된 18,000원을 시작으로 E석과 W석이 그리고 테이블석까지 가격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중에서 E석 테이블석은 E9, E10구역의 신규 테이블석을 의미하고요. 스카이 테이블석은 그 3층 난간 쪽에 새로 설치된 테이블석을 의미합니다. 아마 공사는 진작에 끝났을 것이고 원래 테이블석도 보수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했는 걸 알고 있어요. 사진 같은 거 돌아보니까 뭐 테이블석을 해체하고 다시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아마 원래 테이블석을 선호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풀이 넓어지니까 그래도 예매한 입장에서 그나마 좀 선택권이 많아졌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다만 이 테이블석을 만들 때 우려했던 것이 S석의 테이블석을 왜 S석 3층 쪽엔 테이블석을 안 한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뭐 만들어진 건 만들어진 거니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S석 테이블석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개막전 이후에 이제 여론도 봐야 되거든요. 뭐 3층을 이용한 고객들이나 아니면 S석 끝열 맨 뒷줄에 있는 분들이 뒤에 테이블석하고 뭐 마찰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사소한 여론들까지도 향후 테이블석에 대한 여론이 결정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에 뭐 개막전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울산, 포항, 광주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원 FC부터 김천까지 요거는 그 원정석 티켓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울산으로 갔다. 그러면 원정 가격이 16,000원이다. 수수료 없는 수수료를 포함 안 한 가격입니다. 수수료 붙여야 돼요. 나중에 계산하실 때. 그리고 인천과 수원FC는 특이하게 상대팀 원정석 가격 정책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천이면 우리가 원정석 M5잖아요. 18,000원이죠. 18,000원입니다. 수원FC 똑같이 18,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막전과 3월 일정입니다. 이거 말하기 앞서 말씀드린 입장권의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당 가격은 참고 용어로만 알아주시고 막상 티켓 하실 때는 꼭 가격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개막전의 일정 그리고 3월달 일정입니다. 일단 개막전 일정부터 보시죠. 경기 일시는 3월 3일 오후 2시고요. 스카이 패스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일반 예매는 오후 2시에 시작하고 25일 일요일입니다. 일단 자리가 많이 이게 주말이라 가지고 티켓 경쟁도 빡스 뜨고 이번 시즌부터 스페 이용자가 좌석 기준으로 4,000석이 먼저 선예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예매 가능하다는 거지 선예매가 완전 되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즌권도 1,000석 이상으로 팔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림 잡아도 5,000석 정도가 이미 선예매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5,000석 정도? 네.
이거보다 아마 더 위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즌권 전체 수량이 몇인지 알면. 그리고 숲에 4천 서겠다 해도 뭐 전체가 다 이걸 올인해서 박진 않으니까요. 뭐 그래도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일반 예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티켓팅이 골치 아플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주말 경기는. 평일은 그래도 평일은 매진이 잘 안 되는데 주말은 지금 지난 여름부터 작년 마지막 라운드까지 주말 경기는 풀로 매진이었거든요. 그래서 11차례라는 아주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한 대구 FC입니다. 이렇게 개막전 티켓팅 일정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3월 3일에 경기를 하는데 이전에 개막전이 또 있습니다. 네, B팀 경기고요. 화성 FC와의 경기입니다. 원정입니다. 화성 종합경기타운 주 전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정석 가격이 8,000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마 현장에서 뭐 대박만큼이라 구장이 그 관중수가 원정 관중수가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장에서 결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티켓팅 그 관련 공지를 봐야겠지만요. B팀 갔다 오고 그 다음날 김천 3호 홈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포항과의 원정 경기가 있고요. 3월 16일 수원 FC 홈경기 그리고 17일에는 B팀이 처음으로 대구 안에서 경기를 합니다. 목포와의 경기고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광주 FC와의 경기로 원정을 떠나는 대구 FC고요. B팀은 대구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에서 김해시청과 경기를 이룹니다. 이렇게 3월 일정을 총 말씀드렸고요. 아마 추가적인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뭐. 이게 축구는 일정이 딱 고정이 돼 있다가 또 바뀌는 게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프리시즌 소식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월간 대구는 아마도 이렇게 PPT 형식의 제 목소리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 스킬이 상승하면 변주를 줄 것 같지만 이 방식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본체 컴퓨터로 헤드셋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체 컴퓨터에서 녹화 편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컴퓨터가 좋지가 않아서. 아마 다음 영상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FC와 원정 경기 직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2일에 그 내려오는 길에 영상 몇 개씩 골 장면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짧게 편집해서 바로 올릴 거고요. 그때 최대한 하이라이트 위주로 먼저 올리고 풀 브이로그는 개막전 브이로그 개막 경기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올릴까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이런데 바뀔지도 모르죠.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저도 이게 취미로 하는 거라 업이 아니고 물론 업이었으면 뭐 밤을 새서라도 했겠지만 기록 남기기용으로 하는 팬튜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영상 건질 거 없으면 안 올리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하여튼 이렇게 긴 36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화성 경기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